제가 이번에 준비한 레슨은 어떻게 해야 볼 스피드가 좀 빠르게 나오는지, 강하게 쳐야 볼 스피드가 빠르게 나오는지, 빠르게 쳐야 볼 스피드가 빠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 레슨 중에도 손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왼손등인데요. 이제 우리가 왼손목을 거리를 내기 위해서 왼손을 끝까지 끌고 들어와서 왼쪽을 받쳐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강하게 히팅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더 편하게 거리를 좀 내보내는 것 같아서 그 방법으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충분히 이 코킹을 풀리지 않고 끝까지 끌고 와서 오른쪽에서 걸려있는 이 힌지가 풀리면서 히팅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신 일부러 제가 손을 강하게 왼손을 받쳐놓기 위해서 강하게 멈출 거예요. 강하게 친다 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볼 스피드가 107 정도가 나왔어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거리는 151m 토탈 거리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오른손은 그냥 거의 그냥 풀어지게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역할만 할 거고, 이 손등이 돌아 나가는 이 롤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제가 노력을 할 거예요. 뭐 스윙도 크게 안 할게요. 그냥 요만큼만 들어서 가볍게 내리면서, 보시게 되면 볼 스피드는 115, 거리는 165. 아까 제가 되게 온 힘을 다해 걸어놓고 세게 친 거보다 그냥 되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한 게 사실 볼 스피드는 훨씬 많이 전달이 됐어요. 골프 스윙이라는 거는 클럽이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몸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돌았다가 왼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돌아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왼손이 먼저 와야 되는 손이에요. 그리고 백스윙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고 안쪽 방향으로 도기 때문에 돌아나가면서 얘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형태가 돼야 힘이라는 게 던져지고 클럽이 빨라질 수 있는데, 얘를 내 몸 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받쳐놓고 때리는 거는 힘이 계속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지 반대쪽으로 던져지는 힘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페이스가 왼쪽이 끌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좀 가파르게 되면 헤드가 닫히는 것보단 열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열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걸어놓고 공을 때린다라고 하면 오른손을 진짜 정확하게 눌러서 덮어주지 않는다면 거의 다 걷어맞는 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로. 그럼 볼 스피드는 96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치셨을 때 잘 맞았어 했는데 뜨기만 하지 앞으로 많이 안 날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거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럼 반대로 클럽은 인사이드 궤도에 그냥 편하게 내려주시면서 왼손을 몸에 붙이려고 하는 것보다 가볍게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왼손의 롤을 최대한 빠르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볼 스피드가 118까지 올라가고 구질도 약간 드로우 방향으로 공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헤드가 돌아 나가면서 헤드가 공을 계속 누르고 있거나 공을 압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가기 때문에 공의 앞쪽에서 전달되는 스피드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너무 잡아놓고 받쳐놓고 때리시게 되면 헤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집어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을 누르는 게 아니고 공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공이 높게 뜨기만 하지 앞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려주시고 최대한 왼손등을 그냥 공 방향 쪽 아니면 몸에서 살짝 멀어지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얼만큼을 돌려야 되냐, 뭐 어디까지 돌려야 되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끝까지 돌리시면 돼요. 내 손목이 돌아갈 수 있는 끝까지. 그렇게 되면 그럼 훅이 나지 않을까?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 손목을 거의 뭐 제 기분에 상해서 한 180도 돌린다고 생각하고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볼 스피드 121, 거리는 170. 당연히 훅볼은 나왔어요. 근데 이 방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방법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회전을 해준다던가 뭔가 조금 더 체중 이동을 해주면 이 손목이 돌아가는 건 중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크게 돌아가면 그만큼 헤드가 빨리 덮어지기 때문에 훅이 발생되지만, 몸이 돌아가게 되면은 손이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동작보다 인으로 딸려 들어오기 때문에 헤드 자체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레슨 중에 하나, 이 왼손이 롤이 생길 때 우리가 등 또는 오른손 힌지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만 아시면, 아무리 왼손이 이렇게 돌아간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오른손이 같이 돌아간다고 하면 팽 돌아가겠죠. 근데 왼손이 충분히 돌아갈 때 오른손 힌지가 계속 이런 느낌으로 밀어준다면 왼손은 계속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일정 부분 돌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여기서 팽 이렇게 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 같은 경우는 오른손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방향성과 조금 더 과한 파워를 만들어주는 건 오른손목이고, 얘는 온리 스피드, 오로지 스피드만 만들어내시고 여기서 좀 더 밀고 나가는 힘, 차라리 저는 이 손목을 끝까지 끌고 들어오시지 말고 오른손 힌지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야 왼쪽이 돌아가려고 하는 걸 최대한 지연시켜주면서 몸 앞에 클럽을 좀 더 오래 냅둘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조합해서 한번 쳐보면, 볼 스피드 126, 7번 아이언 기준 179m까지 날아갔어요. 뭐 저도 이렇게 항상 세게 치고 빠르게 치진 않지만, 뭔가 조금 스피드적인 부분을 필요로 할 때는 힘으로 친다기보다는 약간 이 부분에서 좀 스피드를 주고, 또한 여기서 스피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얘는 더 단단하게 유지하려고 힘을 많이 쓰지, 받쳐놓고 이거를 풀려고 힘을 쓰지는 않거든요. 최대한 좀 더 똑바로 보내게 쳐보겠습니다. 왼손은 똑같이 롤을 최대한 많이 준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최대한 조합해서 치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볼 스피드 131, 토탈 거리는 182m. 이거를 제가 만약에 저거리를 강도, 그러니까 우리가 임팩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으로만 저거리를 내려면 제가 아마 여기서 막 점프를 해야 되고 막 날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꼭 그러지 않고 최대한 스피드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볼 스피드잖아요. 볼 스피드니까 당연히 스피드가 빨라야 볼 스피드가 나오는 거지, 강도는 저는 사실 볼 스피드랑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은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마추어 분들이 클럽을 바꾸실 때 더 좋은 소재에 더 가벼운 클럽으로 바꾸시지 더 무겁고 단단한 클럽으로 바꾸시진 않아요. 그러면 좋은 채는 가볍잖아요. 그 가벼운 거를 빨리 딜리버리 해주고 빨리 옮겨주는 방법을 택하셔야 채를 바꾸셔도 거리가 나가는 거지, 채는 바꿨는데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은 가벼운 거 갖고 아무리 때리셔봤자 거리 안 나가요. 반대로 가벼우니까 내 손이, 몸이 좀 근력이 떨어져도 좀 가볍게 쉽게 옮길 수 있는 방법으로 공을 치셔야 클럽을 바꾸셨을 때도 효과를 본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때리는 느낌보다는 강하게 돌려주거나 강하게 바꿔주는 느낌. 돌리는 쪽이 세서 일단 훅을 만드셔도 돼요. 뭐 훅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훅이 나시는 분들도 훅이 계속 나도 계속 돌리시면 돼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젓가락질하거나 숟가락질하듯이 그냥 돌아가는 게 자동적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오른손 힌지만 어떻게 유지할까, 그 고민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리도 찾으시고 방향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다고 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서 제 연습 드릴들을 알려드리면, 그러면 왼손을 어디서부터 얼만큼 돌리는 게 가장 정확할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백스윙 올라왔다 돌아서 그냥 제 옆에다 채를 일단 내려놔요. 내려놓고 오른손을 띱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을 계속 돌려서 바닥에 그냥 붙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면을 긁으면서 페이스가 딱 정의될 때까지 돌려요. 이렇게. 이때 뭐 뜬다던가 뭐 이렇게 더 누르려고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내가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 페이스가 타겟과 직각이 되게, 이렇게. 그럼 이 느낌으로 제가 여기다가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 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옮겨지는 속도에 따라서 땅을 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이제 비례한다고 봐요. 여기를 세게 내리시는 분들은 빨리 옮겨줘야 될 거고, 여기를 좀 가볍게 내리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옮기셔야 돼요. 이건 이제 본인이 클럽을 떨어뜨릴 수 있거나 아니면 손목을 돌릴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이거는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포인트는 한 2시에서 3시 사이 정도의 클럽을 툭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은 배제한 상태에서 왼손의 롤만 갖고 페이스가 타겟와 직각이 될 수 있게. 아까 제가 롤을 무조건 많이 주셔도 되는데 힌지를 유지해야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힌지를 유지했을 때 방향성을 확보하시려면 어드레스에서 손목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 몸이 회전을 하면서 이 손목의 힌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페이스가 계속 공이 날아가야 되는 방향 쪽으로 헤드를 유지하시면 손목의 힌지가 강해져요. 이렇게 페이스를 계속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주면 줄수록 오른손의 힌지점은 강해지는데, 이 헤드를 이렇게 넘기려고 하시면 바로 힌지는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를 넘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오른손을 갖고 헤드가 계속 직선에 머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오른손은 이쪽 뒤로 제껴질 정도로 꺾여지면서 힌지가 유지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롤이 생기면서 오른손 힌지는 계속 밀고 들어갔을 때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오셔야 돼요. 근데 뭐 이거는 모션적인 거지, 힘이 들어가서 이제 확 힘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릴리스처럼 되지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플레이어는 이 모양으로 만들면 무조건 훅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최대한 몸 앞에 헤드, 직선의 헤드가 오래 머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되 페이스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이 헤드 자체가 경로가 너무 인사이드로 가게 되면 무조건 훅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훅이라는 게 직선 형태의 훅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른쪽 출발 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푸시 드로우는 센터점에 가깝게 오지만 직선 형태나 풀 형태의 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른손이 빨리 풀리면서 헤드를 직선이 아닌 인사이드로 빨리 보내시기 때문에 훅이 나는 거기 때문에, 왼손은 롤을 주시고 오른손은 계속 헤드가 내가 공이 가는 방향을 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손의 힌지점이 세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일단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드라이버의 형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드레스의 형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드라이버를 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거는 공을 좀 왼쪽에다 둔다, 가운데보다 공 포지션을 왼쪽에다 둔다, 그리고 클럽 중에 가장 길고 플랫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을 왼발에다 많이 두고 공하고의 간격도 좀 넉넉하게 뒤쪽으로 많이 쓰죠. 어드레스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게 휘두를 수 있고 강하게 휘두를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앞에서 뒤, 또한 뒤에서 앞으로 휘둘러지는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채는 긴데 너무 가까이 회전을 하시려고 하고 또 너무 좁게 회전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길이를 10분 활용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어깨 턴을 충분히 한다, 뭐 몸통의 회전을 충분히 한다, 뭐 이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전을 하고 어떻게 턴을 하냐에 따라 드라이버에 최적화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셋업을 쓰신 상태에서 우리가 왼쪽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듯이 왼쪽 어깨를 회전을 하려고 어깨가 나오듯이 하면 이거는 공과 간격이 협소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돌아 나오면서 클럽이 이 좁은 경로로 긴 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힘을 발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그대로 스테이를 해 놓으시고 오른쪽의 몸통이 최대한 내가 진짜 체중이 뒤로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충분히 오른쪽을 뒤쪽으로 당겨 주시면 이 공간이 훨씬 넓기 때문에 이 클럽이 돌아서 관성에서 앞으로 나가더라도 인사이드 궤도에서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왼쪽에서 너무 턴을 하려고 하고 왼팔을 너무 쭉 미시려고 해서 왼쪽이 너무 이렇게 공하고 가까워지면 돌아 나가면은 바깥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다 잡아 당기시거나 그냥 손으로 눌러 치시면서 찍히면서 백스핀량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내 몸이 좀 뒤로 들린다라고 느껴지실 정도로 충분히
회전을 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돌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중간 위치에서 얼만큼 뒤로 충분히 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는 안 가 있다 끝에서만 많이 도는 거는 반대로 타점을 잃으실 수도 있고, 테이크어웨이가 끝난 이 포지션에서 하프로 가는 이 위치에서 오른쪽의 힙을 최대한 뒤로 민다, 아니면 저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오른쪽 옆구리를 최대한 뒤쪽으로 늘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공과 오른쪽 옆구리의 공간을 많이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야 클럽이 더 안에서 들어오면서 더 앞쪽으로 길게 던질 수 있는 스윙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어드레스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클럽은 길고 공은 왼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넓은 아크를 그리면서 테이크어웨이가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도 사실은 이건 넓은 아크로 들어와야지, 공이 왼쪽에 있다고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몸을 앞쪽으로 가시면 어택 앵글이 너무 가파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찍히면서 백스핀량이 너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가장 넓고 완만하게 들어오되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공 쪽으로 헤드를 데려올 수 있을까가 키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임팩트 포지션에서 왼쪽 다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수들이 공을 칠 때 보면 아이언을 칠 때는 왼쪽 벽에 거의 왼쪽 다리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건데, 드라이버를 칠 때는 조금 달라요. 왼쪽 벽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드라이버가 임팩트가 돼요. 그거는 뭐 드라이버를 더 많이 돌려서가 아니고 채가 긴 만큼 계속 회전이 되고 있으면 벽에서 뒤쪽으로 오고 있는 회전 때문에 클럽이 자연스럽게 더 앞으로 가기가 쉬운 건데, 이거를 계속 끌고만 오시려고 하면 반대로 클럽은 중력과 속력이 붙으면서 그냥 뒤에 떨어져 버리니까 자꾸 손을 써서 짧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게 친다라고 하면 여기만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는 거지 실적 앞쪽으로 헤드 스피드가 전달되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가볍게 쳐보면 이렇게 되면 스윙이, 체중은 제가 왼쪽으로 많이 실었지만 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끊어지는 스윙이고 지금 상당히 찍혀 맞는 공이 나왔거든요. 반대로 클럽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왼쪽 다리를 가볍게 센터 쪽으로 살짝만 당겨주듯이 틀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스윙을 해보면 그냥 클럽이 앞쪽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백스윙하고 이 조합을 맞춰보면, 늘림과 당김을 같이 이용을 해보면 테이크어웨이를 해주시고 최대한 늘려주시고 돌아오면서 당겨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시면 좀 더 넓게 스윙을 쓰고 빠르게 오른쪽에 있는 헤드를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드릴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테이크어웨이를 했어요. 여기서 일부러 손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헤드가 더 공 쪽에 가깝고 손을 공에서 멀리 두시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궤도로 손을 써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 몸통만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럽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만들어 주시면, 아, 이렇게 몸을 쓰는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몸은 안 움직이고 손목으로만 넘기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냥 손목은 그대로 있고 그냥 몸이 돌아오는 대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도 지금 보시면 공을 좀 세게 쳤거든요. 그러니까 제 중심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왔어요. 간단한 예로 선수들은 공을 세게 치고 나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선수는 없어요. 치고 나면 다들 뒤로 물러나듯이 스윙을 하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선수는 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뭔가 이렇게 되면은 체중 이동이 안 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공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자꾸 공을 앞으로 길게 치시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나가시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비거리는 더 나오기가 어려워요. 반대 힘을 살짝만이라도 이용을 하셔서 뒤로 올 수 있는 힘을 사용하셔야 보다 쉽게 클럽을 좀 앞으로 던지실 수 있거든요. 이처럼 뭔가 이렇게 스윙을 할 때 몸을 잘 잡고 왼쪽 어깨를 충분히 턴을 하고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냥 오른쪽으로 내가 뒤로 최대한 민다 생각하시고 다운스윙이 돌아올 때는 왼쪽 라인들을 살짝 내가 안쪽으로 좀 당긴다.
오른발 쪽으로 살짝 당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을 해주시면 보다 헤드가 좀 더 강하게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좀 더 완만해도 절대 뒷땅이 나지 않고 빠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애를 최대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드라이버 비거리가 늘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방법으로 아마추어 분들도 저는 충분히 250m, 여성분들은 200m까지 나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몸을 반대로 당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 뺐더니 헤드가 열리면서 슬라이스가 나신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방법을 알려드리냐, 완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완만해지면. 그럼 완만해진다는 건 뭐냐면 클럽이 가파르다는 뭐에 가까울까요? V자에 가깝겠죠. 근데 완만하다는 건 조금 더 넓은 U자에 가깝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왔다가 발을 당기려고 할 때 최대한 손목을 풀어주셔야 돼요. 오른손목을 최대한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캐스팅 느낌의 헤드가 떨어지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이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리니까 손목이 풀리지만 몸이 돌고 있으면 사실상 얘는 끌려 들어가면서 오른손 힌지는 사실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손은 반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당기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넓어지면서 여기서 완만하게 공의 근접 각도가 들어오거든요. 한번 쳐보면 클럽이 거의 오른쪽 2시에서 쓸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손목에 풀림이 발생되시면서 발을 당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근접 각도가 완만해지면서, 그럼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 얘는 어디로밖에 못 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상향 타격이 되면서 드라이버가 위쪽으로 좀 던져지는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끌고 들어와 손으로 끌고 들어오는 느낌보다 반대로 손을 풀어주시면서 몸의 반대, 채는 이쪽, 몸은 다시 이쪽.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벌어지는 점이 걸리면 그 다음은 튀어나가는 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성점이 제일 세지는 거예요. 클럽은 일로 가고 몸은 일로 가려고 하면 서로 딸깍 걸리면 그 다음 무조건 헤드는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조금 강한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스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칠 때 헤드 무게가 느껴져야 된다라고 늘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이 잘 맞을 때는 가볍게 맞았어, 깨끗하게 맞았어 라는 표현을 하고, 안 맞을 땐 되게 무겁게 맞거나 이렇게 뭔가 둔탁하게 맞았다라고 해요. 그럼 둔탁하다, 무겁다라는 거는 무게가 여기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는 거고, 이 구간은 그냥 헤드 무게 없이 빠르게 빠져나가야 되는 구간이지,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헤드를 툭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결과치가 어떻게 되냐면 스윙이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올릴 때 무게를 느끼시려고 하면서 손에 힘을 너무 많이 뺀다든가, 아니면은 손이 뜨면서 헤드가 뒤로 쳐져 버리면서 무게를 느끼시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무게를 올려버리면은 이 헤드의 압력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헤드 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고 손목의 걸림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스윙이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 최대한 어떻게 빨리 지나갈 수 있냐, 관용성도 이 구간에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최대한 빨리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게 자체가 많이 느껴지시면 안 되고, 반대로 무게가 차라리 느껴진다면 스루에서 앞쪽에, 이 앞쪽에 있는 무게가 느껴지셔야 되는 거지, 임팩트 순간에는 무게가 느껴지시게 되면 저는 반대로 끊어지거나 풀어버리거나 그냥 놓는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쳐드리면, 첫 번째는 올라갈 때 헤드 무게를 느끼려고 하고 임팩트 때 무게를 느끼려고 할 거예요. 그냥 힘 없이 팔로만. 그러면 이거를 끝까지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무게를 느끼려고 하고 무게를 또 여기서 느끼려고 하면 이 위쪽 공간들은 몸이 도와줘야겠죠. 몸만 들썩이는 거지 무게만 계속 밑에 있는 거죠. 이게 아니고 반대로 무게를
뭐 크게 여기서도 느끼실 필요 없고, 저는 올라와서 전환을 할 때 무게가 약간 앞뒤로만 움직여진다 정도? 그러니까 떨어지는 느낌도 아니고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무게의 위치만 살짝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느낌 정도만 갖고 스윙을 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을 하면서 클럽이 뒤따라오는 것만 느껴지시면 되는 거지, 무게를 여기서도 또 올라가면서도 느끼고 치면서 무게를 느낀다가 아니고 중간에서 뒤쪽으로 살짝 이동하는 듯한 느낌의 무게만 느끼시고 바로 회전을 해주시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가장 이상적으로 채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처럼 헤드 무게라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면 반대로 힘이 너무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헤드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툭 끝나가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연스윙을 하실 때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툭툭 놓으려고 하시지만 실제로 스윙을 했을 때는 이게 다 바닥에 걸릴까봐 다 이렇게 잡으시는 거거든요. 이러면 반대로 헤드 무게를 더 못 느끼신다고 느끼니까 자꾸 힘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힘을 반대로 빼서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이동을 시켜서 헤드 무게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스윙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려요. 그래야 보다 빠른 스윙, 정확하고 끊김없이 연결되는 스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헤드 무게를 위아래로 느끼려고 하는 것보다 헤드 무게를 앞에서 뒤로, 고점에서 약간 뒤쪽으로 느껴지는 헤드 무게만 느끼시면 되지, 너무 올라왔던 무게를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다라는 느낌보다는 고점에서 뒤로, 고점에서 뒤로 이 무게만 느끼셔도 저는 충분히 강하게 스윙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연습을 하실 때는 드릴로는, 자,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클럽을 척추 각도랑 똑같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척추 각도가 맞춰서 턴을 해주시고, 그러면 클럽 헤드가 충분히 앞에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럼 반대쪽으로 회전하실 때 무게만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올라갔을 때는 헤드 무게가 차라리 앞쪽에 있는 게 느껴지셨다가 전환을 하면서 헤드 무게를 뒤쪽으로 보내는 이 무게만 느끼시면 돼요. 이 무게만 느끼고 돌아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헤드는 뒤따라오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올라갈 때 너무 이렇게 처져 있는 상태에서 돌면서 앞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덮어맞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헤드를 왼쪽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잡아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잡는 동작 때문에 자꾸 프로들이 헤드 무게를 느끼세요, 헤드 무게를 느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앞에 있던 애를 뒤로 가는 애를 잡는다라고 하면 아예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나가게 돼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그러면 뒤에 있는 애는 잡아도 맞거든요. 앞으로 오는 애를 잡아도 몸이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잡아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잡고 도는 상황이 생기니까 땡긴다, 헤드를 던지지 못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헤드가 앞에 있다가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우리가 일명 이제 샬로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또 샬로잉을 하시다가 실패를 또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생크가 나신다든가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채를 세워서 얘를 돌 때 몸이 돌면서 공간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이 현상은 왜 나오냐면, 아까 제가 드릴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럽을 올리고 이 몸통과 하나가 돼서 쭉 돌아간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몸은 안 돌고 팔만 온 상태에서 얘는 일로 가려고 하고 몸이 돌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열려 맞거나 또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면 생크볼이 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뒤를 하실 때 포인트는 이 오른쪽 몸통이 충분히 열리셔야 돼요. 열린 상태에서 이 헤드가 고점에 있는 상태가 돼야지, 몸은 하나도 안 들었는데 팔만 가서 이렇게 채가 세워진 상태에서 여기서 샬로잉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완전히 열려버리면서 다 슬라이스가 나실 거예요. 백스윙을 해주실 때 오른쪽 몸통만 열린 상태라면 아무리 클럽이 세워졌다가 약간 뒤에서 내려오신다고 해도 손은 몸 앞에 있고 클럽은 인사이드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크가 아닌 가볍게 드로우그질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이처럼 이 앞뒤 패턴만 잘 이용을 하셔도 뭐 굳이 던진다, 뭐 헤드 무게를 느낀다 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스윙을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위아래의 헤드 무게가 아닌 앞뒤, 이게 오늘 제 레슨의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레슨은 이제 저희들이 영상을 설명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땐 다 프로 시점에서 프로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프로들이 레슨하는 입장에서 이제 준비를 해드렸던 영상들인데, 이번에는 조금 프로가 봤을 때 저분은 아마추어인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 잡는 아마추어 분들을 하고, 노력은 많이 하시나 아니면 뭐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긴 했지만 왜 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라는 부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레슨을 좀 준비했는데요. 뭐 아마추어 구수분들 중에도 스윙이 좋으신 분들이 있지만 스윙이 사실은 안 좋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시는데도 공을 뭐 프로 못지않게 잘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싱글 플레이어, 그 싱글 플레이어 이상 언더파 플레이어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제가 봤을 때의 차이는 밸런스와 구심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와 구심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지겹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을 칠 때 뭐 공 끝까지 봐, 오른발 빨리 들지 말고 오른발 밟고 있어, 채 지나가고 발 뛰어, 뭐 이런 게 구심점이에요. 근데 조금 뭐 아마추어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들도 계신데 아닌 분들도 고수분들이 어깨턴을 충분히 하고 뭐 중심축을 잡고 회전을 하고 릴리스를 100% 완벽하게 하시고 체중 이동을 100% 안 하셔도 공을 잘 치시는 이유는 저는 이제 구심점이 잘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고 경사가 많기 때문에 구심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볼을 정확하게 컨택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눈으로 공을 보는 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심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눈으로 공을 보려고 하는 순간 멈춤은 당연히 만들어지고 어떤 딱 중심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눈으로 자꾸 공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움직임의 제한,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많은데 그거를 좀 더 안정화되게 돌리게 해야 되는데, 눈으로 공을 열심히 보시려고 하면 그 움직임 자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움직임은 편하게 다 하시고 막 몸도 나갈 것처럼 나가시고 다 해도 되는데,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공을 치실 때 오른발 뒤꿈치에 뭐 짧은 웨지를 이렇게 밟으시는 거예요. 뒤꿈치에. 그래서 내가 스윙을 하는 동안 얘를 계속 밟고 있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발 뒤꿈치가 구심점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치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백스윙을 했을 때 너무 이게 빨리 앞으로 튀어나오면 앞쪽 경로가 없기 때문에 몸에 붙을 수도 있고 몸에서 또 반대로 멀어지면서 아웃인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리 익스텐션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많이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밟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럼 밟고 있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얘가 덜 튀어나오실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심점이 강해야 이걸 잡아놓고 있어야 돌아갈 만큼 어느 정도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클럽이 이제 멈춰진 상태가 돼야 클럽이 던져지기 때문에 오른발 뒤꿈치로 구심점을 잡아서 스윙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구심점이 없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쏟아지시는 분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저는 뒤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지 못하고 그냥 오른쪽에 앞으로 덤비면서 스윙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공을 오른발 앞에다 하나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튀어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공이 앞으로 쏟아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를 계속 앞에다가 벽을 두고 있는 거죠. 내가 계속 뒤로만 힘이 갈 수 있게. 그럼 이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시면 반대로 치고 나서 이쪽으로 밀리면 밀렸지 앞으로 갔다 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을 앞에다 밟고 계신 상태에서 스윙을 자꾸 해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클럽을 좀 더 인에서 던지는 느낌을 조금 더 갖기가 쉬우시고, 치고 나서 앞으로 쏟아지는 경우가 많이 줄으실 거예요. 이처럼 이 클럽이라는 건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 힘은 뒤로 가려고 하고 뒤쪽에 힘이 있어야지 클럽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왔을 때 공간과 이 관성이 충분히 튀어나가도 궤도 안에서 다닐 수 있는 건데,
내가 먼저 앞을 선점해버리는 순간 얘는 더 앞으로 가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너무 뒤로 가려면 경로를 이탈해버리면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제 기준에서 이제 절대 고수, 이 오른쪽 어깨를 잘 잡으세요. 이 오른쪽 어깨를 잘 잡는 게 제 기준에선 절대 고수인데, 발은 아무리 가더라도 오른쪽 어깨가 이 위치에서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분들, 뭐 배치기를 해도 오른쪽 어깨가 잘 잡아주시고, 막 몸이 빨리 빠지고 막 머리가 뒤에 남고 막 손이 이렇게 감아도 이것만 잘 잡으시는 분들은 저는 절대 고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레슨 많잖아요. 등지고 치세요, 뭐 던지세요, 뭐 뒤에를 보고 치세요. 사실 저는 고개가 움직이는 걸 다 어깨로 컨트롤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아무리 고개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이 어깨가 이쪽으로 계속 온다라고 하면 고개는 저는 무조건 나간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 어깨를 반대로 최대한 외전을 한다라는 느낌이나 아니면 뒤로 잡아 당긴다라고 하면 고개는 절대 이쪽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일부러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어깨 컨트롤하는 방법은 잘 보시면 가볍게 하셔도 돼요. 공을 치자마자 오른쪽 어깨를 뒤로 당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몸이 나갈 수가 없고 치면서 뭔가 뒤에 딱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클럽이 던져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심점이 강할수록 앞으로 튀어나가는 원심력은 세다고. 그러면 사실은 클럽을 잡고 있는 건 팔이기 때문에 팔에 의해서 클럽이 마지막은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깨 쪽에서 강하게 스탑이 걸려야 팔이 튀어나가고 그 클럽이 튀어나가는데, 발은 잡아도 상체가 사실은 나가려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뒤에 오른발의 구심점이 세신 분들은 상체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대 고수는 이 오른쪽 어깨를 얼만큼 잘 잡아주고 있는 상태,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을 끝까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진짜 눈으로 공을 보는 게 아니고 오른쪽 어깨가 반대로 외전을 할 수 있는, 이 뒤로 회전을 하고 잘 잡아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독특하기는 한데, 치면서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내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뭐 거의 던진과 동시에 당기셔도 돼요. 그래도 공은 무조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가고 있는 힘인데 제가 이걸 당긴다고 이렇게 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팔로 당기는 거지 어깨로 당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시면은 채는 더 세게 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깨를 밀어 넣는 게 아니고 어깨를 최대한 뒤로 당기시는 거죠. 대신 그러면서 내가 어깨와 다른 근육이 하나 있어요. 이 어깨보다 밑에 있는 이 등 근육 아니면 오른쪽 옆구리 근육은 이제 레벨이 좀 생기시면 당겨주면서 얘는 최대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깨는 뒤에 남는 상태가 되고 체중은 최대한 앞으로 전달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던질 때나 할 때도 보시면 어깨는 뒤로 가려고 하지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진 않아요. 내 오른쪽 옆구리하고 등은 앞쪽으로 가려고 하고 돌으려고 하지만 얘는 반대로 돌으려고 해야 사실은 공을 세게 던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는 절대 세게 던질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깨를 뒤로 당기시면서 이게 충분히 되시면 그때부터 이제 오른쪽을 좀 강하게 체중 이동을 하셔도 이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덤벼지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프로 잡는 아마추어 분들은 발이 됐든 어깨가 됐든 오른쪽의 구심점을 잘 잡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내기를 치실 때 좀 깊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잘못 걸리시면 크게 혼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